은행권 위기에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까지 겹치는 한 해였지만 한인은행권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은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적 반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해변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주말까지 2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남가주 전역에 걸쳐 트리플 데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33%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만 4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한 해 미 주요 12개 소매체인이 매장 2,900곳을 폐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프라인 고객 감소세와 기승을 부린 떼강도 범죄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건 자국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걸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트 하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트 하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올해 초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으로 촉발된 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더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까지 겹치는 한 해였지만 한인은행권은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입니다. 내년은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와 함께 실적 반등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중소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더구나 연방준비제도의 계속된 금리 인상은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로 이어졌습니다. 올해 닥친 여러 위기 상황에서 은행권이 비교적 선방했지만 당장 내년 상반기에도 고금리 영향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줄고 예금 유치가 힘든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전체 은행들이 아직도 조금 이제 어려운 시기를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파짓을 유지하는데 계속 이자가 높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상업부동산 경우에는 은행들이 융자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하지만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worst has passed, right? The spring of this year, when we saw the value of Silicon Valley Bank. I think right now it's stabilized because thanks to government, right? Treasury. 한인은행들은 내년에 특히 대출 포트폴리오 다양화에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금융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는 데 힘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미주 진출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And actually we are forecasting the interest rate will be reduced a little bit over the next year. So I would say they definitely will help banks as well. They should be fine.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때까지는 은행권 전반에서 구조조정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오늘부터 남가주 해변에 올해 들어 가장 높은 파도가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롱비치를 비롯해 오렌지 카운티 해변에 오는 주말까지 20피트에 달하는 파도가 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보도에 이사면 기자입니다. 해변가 옆 도로와 주차장은 물에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침수된 도로를 폐쇄시켰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늘부터 토요일 밤 10시까지 캘리포니아 해변에 20피트 높이의 엄청난 큰 파도가 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높은 파도로 인해 벤츄라 카운티에는 오늘 밤 10시까지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당국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해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인근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수가 예보되는 롱비치 지역은 해변 주변에 있는 주택들이 홍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래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The city is usually really on top of this. The city will set up a command post down the street and they're constantly running the tractors back and forth. So if it breaches the berm and there's a hole in it, the backhoes and everything are out here right away. 허머스와 맨하튼 그리고 팔로스 버디스 등 20피트가 넘는 파도를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You know, as we know, there's a big swell arriving. I guess tomorrow. It's not tonight. I think a little bit of overkill involved occasionally, but they'll have the command post down the street like they always do, and it'll be exciting. 북가주에서도 큰 파도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해변은 엄청난 파도로 인근 지역은 홍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With the waves being so powerful, if you turn your back for even a split second, you can be knocked over, swept away. 셰리프극은 이번 주말 해변을 찾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미국 50개 주 중 절반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워싱턴주의 최저시급은 타주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16로 오르며 콜로라도 덴버시는 $18 29센트로 인상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에 최소 60개 이상 지점을 둔 패스트푸드 업체 근로자의 경우 내년 4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20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6월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5개 주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에게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남가주 전역에 걸쳐 트리플 데믹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호흡기 질환 환자 수가 33%나 증가했는데 이번 달에만 4명 중 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호흡기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 감염자가 모두 늘고 있습니다. 전체 호흡기 질환 환자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번 달에만 4명 가운데 1명이 호흡기 질환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구나 3가지 바이러스가 기침과 발열과 같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 없이는 진단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개량 코로나 백신과 함께 독감 백신을 꼭 맞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It is not too late to get your flu or updated COVID vaccines, and there is a new vaccine that's available for RSV. 호흡기 바이러스인 RSV는 흔히 재채기가 발생하며 독감일 경우 두통과 몸살이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RSV의 경우 증상이 일주일 정도 지속되는 편이고 독감과 코로나의 경우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방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조언했습니다. In order to help improve your sleep, try to avoid looking at screens for at least 30 minutes prior to bedtime, and also remember to exercise during the daylight hours. 만약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검사를 하고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인디애나주에서 교통사고가 난 뒤 부서진 차 안에서 갇혀있던 남성이 엿새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남성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어디에 전화도 걸지 못했고 빗물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 흰색 트럭 주변으로 구조대원들이 모였습니다. 풀숲에 가려져서 일주일 가깝게 지나가는 모두가 보질 못했던 차입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 해질 무렵 낚시할 곳을 찾던 장인과 사위가 석양 속에서 뭔가 반짝이는 걸 보고 다가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I looked inside and moved the white airbag, and there was a body in there, and I went to touch it, and he turned around, and that just it almost killed me there. He said, "Get on the phone." I seen the person inside, the occupant, and my first instinct was to call, for help.
6일 전 이곳을 지나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차와 함께 고속도로 밑으로 떨어진 27살 남성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 몸이 끼이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He says he tried yelling and screaming, but nobody would hear him. It was just quiet, just the sound of the water. 영하의 추위 속에 먹을 것도 없어서 차 안으로 새어들어온 빗물만 마시면서 버텼는데 기적적으로 생명의 은인을 만난 겁니다. One more day and something could have been very different here, but he was a young guy, you know, and it looked like he was really fighting to be there, to stay around. He didn't want to go. 이 남성은 결국 두 다리를 잃었지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면서 이겨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올 한 해 소매체인들에게는 최악의 한 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올 한 해 문을 닫은 매장만 수천 곳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타겟, CVS, 그리고 메이시스 등 12개 주요 소매체인이 폐쇄한 매장 수만 2,900곳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소매체인 매장들이 폐쇄하는 이유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고객이 가파르게 감소한 것과 조직화된 절도 범죄를 꼽았습니다. 올해 들어 강도 피해가 너무 빈번해지면서 소매체인들의 오프라인 매장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업종별로는 대형 약국 체인들의 매장 축소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CVS의 경우 오는 2026년까지 900개 매장의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때 위축됐던 오프라인 소매 경기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한 오프라인 상권의 구조 재편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란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건 자국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마스 공격 배후에 이란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란 배후설이 제기됐지만 이란은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무사비 준장이 시리아에서 숨지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하마스의 기습은 3년 전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인하던 하마스 공격 배후설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اگر کسی میخواد بگه که انتقام صهیونیست‌ها و امریکایی‌ها چی بود یکیش از اون همین طوفان الاقصی بود. 이란 군부 최고 실세였던 솔레이마니는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무인기 공격에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무사비는 솔레이마니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پاسخ و واکنش به این جنایت تروریستی در زمان و مکان و روش مناسبی انجام میگیره.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마을과 해군 기지를 향해 34발의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개전 이래 최대 규모 공격입니다. 보복을 공언한 이란이 직접 나설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대리 세력을 통한 확전은 이미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LA 지역 주민들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비싼 유틸리티 비용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틸리티를 비롯해 모기지나 렌트비, 자동차 페이먼트와 보험료 등 모든 월 페이먼트의 합산 평균도 LA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온라인 청구서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 도소가 최근 발표한 2023년 미국 유틸리티 시장 규모 및 가계 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LA의 월 평균 유틸리티 비용은 $455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이 가장 높은 도시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평균 $538를 기록했고 뉴욕시가 $511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유틸리티 비용을 포함해 모기지나 렌트비, 자동차 할부금과 각종 보험료를 모두 합치면 LA는 매달 평균 $2,859를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돼 월 평균 $3,070를 지출하는 하와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전국에서 유틸리티 비용이 가장 낮은 주로는 미시시피로 월 평균 $255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중동 6개 나라로 구성된 걸프 협력회의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최종 타결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 앞으로 자동차나 무기류를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지성 기자입니다. 걸프 협력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등 중동 6나라의 경제협력체입니다. GDP 규모로는 세계 9위이고 우리와의 교역 규모는 130조 원 정도로 중국, 아세안, 미국, 유럽연합에 이어 5번째 교역 상대입니다. 한국과 걸프 협력회의는 오늘 자유무역협정 협상 최종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협상을 시작한 중국이나 일본보다 먼저 협상을 마무리한 겁니다. 품목수 기준으로 한국은 89.9%, 걸프 협력회의는 76.4%의 관세를 20년 안에 단계적으로 철폐합니다. 자동차, 기계, 무기류 등의 무관세 수출이 가능해지는 대신 천연가스, 석유 제품, 알루미늄 등을 수입할 때 관세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1%, 2% 차이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차이가 수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만드는 거죠. 특히 에너지, 첨단 산업, 건설, 보건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경제 협력이 명문화된 게 이번 협정의 특징입니다. 포스트 오일 분야로 제조업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거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중동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타국들에 비해서 우리 산업계가 이 중동과 신중동 붐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좀 더 유리한 입지를 확보를 하게 됐고요. 다만 우리 수입액의 68%를 차지하는 원유는 양측 간 관세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국회 비준동을 거쳐 최대한 빨리 FTA가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치성입니다. 대기오염 때문에 폭죽과 불꽃놀이를 막아왔던 중국이 최대 명절을 앞두고 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미세먼지가 더 심해지는 건 아닌지 베이징에서 정영태 특파원이 알아봤습니다. 올해 1월 우리 설에 해당하는 춘제를 맞아 중국 곳곳에서 폭죽 터뜨리기와 불꽃놀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 소방당국과 실랑이도 잇따랐습니다. 폭죽 터뜨린 사람들을 연행하려 하자 경찰차를 에워싸고 항의하더니 차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아예 차를 뒤집어버리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90년대부터 대기 오염과 화재 위험 때문에 폭죽 사용을 규제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3년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단속을 한층 강화했는데 주민 반발이 커진 겁니다. 결국 내년 2월 춘제를 앞두고 우리 국회격인 전인대가 각 지방정부의 폭죽과 불꽃놀이 전면 금지는 불법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千百年传承的文化被一些地方的运动式治理粗暴地打上了陋习的定义。 춘제 맞이 대규모 폭죽 사용이 재개될 전망인데 문제는 대기 오염입니다. 지난 춘제 때 일부 지역 부분 허용만으로도 대도시 60곳의 대기 오염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지난 2017년 춘제 기간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치솟았는데 칼륨 농도가 평소보다 7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칼륨은 폭죽 사용 때 발생하는 대표적 지시 물질로 중국의 폭죽과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 간 상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폭죽 터뜨리기는 춘제를 전후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는 만큼 대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서 배우 유아인 씨와 함께 마약을 했던 미국 시민권자 A씨가 한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A씨가 압수수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한국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A씨의 휴대전화와 모바일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이 아닌 국외에서 범행을 한 국외범이기 때문에 한국 사법당국이 수사를 할 수 없으며 압수수색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LA 한인으로 지난 1월, 2월 U씨와 함께 LA에서 코카인과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봄 전후 시기의 남북 대화 사료를 통일부가 공개했습니다. 이 사료는 정부 공식 기록물로 이 대화 내용을 그대로 싣는 게 일반적인데 당시 이걸 기록한 사람은 전두환이라는 이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981년 1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남북 간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을 제의했습니다. 남북 간 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번갈아 상호 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제안을 거부하면서 광주에서의 학살 행위 등을 거론했는데 전 씨를 살인의 괴수, 민족의 백정 등으로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북대화 사료집에는 북한의 성명이 그대로 실리면서도 전두환 이름 대신 전땡땡이라는 표기가 등장했습니다. 남북대화 사료집은 남북대화의 역사를 기록하는 정부 공식 기록물로 원문 그대로 싣는 게 일반적인데 전 씨에 대한 욕설을 이름과 같이 쓸 경우 혹시라도 생길 피해를 우려해 이름을 생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과 신군부 위세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북한은 12.12 쿠데타 전후 대화를 제의하는 등 평화공세를 펼쳤지만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등을 거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강경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남북대화 사료집을 통일부가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격변의 시기였던 1979년부터 1981년까지의 남북 간 접촉, 대화의 실상,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 노력 등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남북회담 문서 원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국회 도서관 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가 2024년 신학기 무료 직업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재미 한인 직업교육센터가 2024년 신학기 무료 직업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학기 무료 직업교육은 다음 달 8일부터 시작해 3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의류 제작 기술과 전자상거래 등 모두 8개 분야의 기술을 현직 전문가들이 재능 기부 방식으로 가르칠 예정이며 수강 신청은 전화나 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이 마음 다스리기라는 주제로 한인 대상 무료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정과 분노 조절에 관한 6주간의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10일 시작해 2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됩니다. 등록 희망자는 유인의 담당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국 대전에서 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르고 시애틀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진 최현재와 남영진 부부가 미국 체류 비자를 박탈당했습니다. 연방 국무부는 최근 도피 중인 최씨 부부가 소지한 J1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씨 부부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볼티모어시 셰리프국 김재설 경위가 최초로 경정으로 진급해 한인 최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지난 1985년 경찰에 입문한 김경정은 볼티모어시경에서 순찰경관, 그리고 시장경호 담당 등으로 29년 동안 활약하며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경정은 한인경찰과 보안관이 많아져야 한다며 많은 한인들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법무법인 성현의 최재용 대표 변호사가 애틀란타 거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내 상속과 징여 등 세무와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최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미주 한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성현은 다음 달 애틀란타 조지아 한인상공회의소와 함께 법률 자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네, 12월 28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